2022년 8월 3일 뉴욕타임스 등 세계 각종 매체에서 미국 예일대 네나드 세스탄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죽은 지 1시간이 지난 돼지 사체에 오르가넥스라는 특수 용액을 주입했는데요. 이것은 영양분과 항염증제, 세포사 예방제, 신경차단제, 인공 헤모글로빈, 그리고 실험체의 혈액으로 이루어진 특수 용액이었습니다. 실험 이후 돼지의 심장, 간, 뇌 등 장기세포들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죽음과 산소 차단으로 인한 장기 손상 감소에 도움을 주는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요. 과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심폐기능이 정지하여 스스로 호흡할 수 없다면 죽은 것으로 보던 당시 심폐소생술로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기준이 심폐기능의 정지에서 모든 생체 활동이 정지했을 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번 오르가넥스 실험에 쓰인 돼지 사체는 죽은 지 6시간이 지나서 생체 활동이 다시 회복되었으니 아직 죽지 않은 돼지라고 불려야 하는 걸까요? 2005년 미국의 영화 아일랜드는 과학적 고증에 문제가 많아 흥행에는 아주 참패한 작품이지만 복제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는 본체의 DNA를 복제하여 복제인간을 만들고 본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필요한 장기를 가져와 교체하는데요.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재활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신체 부위를 나와 똑같은 사람의 것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일지 몰라도 인격이 존재하는 복제인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복제인간 기술. 영화 속 배경인 2015년보다 훨씬 더 미래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이미 복제인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부에게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를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죠. 전세계 생명과학계에서는 그의 시술이 생명 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이는 본체의 대체품으로 태어난 복제인간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있을 뿐 복제인간 기술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이죠. 복제인간과 생명을 되살리는 오르가넥스 등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인간은 정말 영생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러브데스 로봇 시즌2 팝스쿼드에서는 인류가 영생의 방법을 찾은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인류는 인구 증가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며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죽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하죠. 임신과 출산을 한 산모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에게 쫓기고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들 세상에서 마약범이나 살인범 같은 강력 범죄자처럼 묘사되는데요.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합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소중한 이들과의 이별을 막아주기도 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자연의 섭리인 삶과 죽음을 거스르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학과 과학의 발전은 때때로 윤리의식을 제쳐두고 계속되어야 하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삶과 죽음은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인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싸스터디였습니다.